제가 진짜 협회 진짜 일 못한다 이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지?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매뉴얼대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협회가 아닌, 협회는 감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인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대한민국 축구 채널 1등 채널 이스타. 그래도 1등은 슈퍼로브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예. 저희가 이제 한참 이만큼 있고. 그래서 여기 독보적인 게 있고. 예. 예쁘네요, 근데. 저는 이게 화면으로는 보다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 이거 바꾸고 난 다음에 주원 형이 저 의자 던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까지기 전에는 주원이 아직도 내용 없으니까 몸으로 웃기는구나. 맞아요. 야, 아직도 몸으로 해? 네. 야, 이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진짜 영광입니다. 너무 진짜 이스타도 불러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거 생각을 했던 게 저희도 올해 이제 아시안컵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이저 대회도 올해는 좀 많잖아요. 많지. 올림픽도 있고 유로도 있고 코파 아메리카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안컵은 뭐 부정적인 이슈가 되게 많았고 그럼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채널을 어떤 식으로 좀 재밌게 가져갈까? 아무래도 저희 채널은 재미를 좀 추구하는 편이 강하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 제작팀장이 얘기한 게 희극인들은 어떤 몇몇 한두 개 채널 위주로 사람들이 좀 그쪽에 어떤 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유니버스를 형성을 나름대로 해서 힘도 모이고 아니면 뭐 또 피지컬 갤러리 위주로 또 피트니스랑 헬스 하시는 분들도 모이고 그런데 축구는 생각해보면 꽤 뉴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로 교류가 없는 것 같다. 비교적 교류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있을 다 알아요. 그치, 알지. 방송을 뭔가 같이 한다든지 막 합방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하면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저희 제작팀장이 하길래 그럼 하자.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제작팀장이 한 얘기가 그러면 자기는 제일 먼저 박문성 의원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얘기가 오고 가던 중에 베스트 11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 전에 같이 했던 거. 그 인터뷰에서 그때 이제 달순이 라이브에서는 우리 P 두 분이 왔었죠. 맞아요.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마침 그래서 아다리가 맞아서 그럼 그 김에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트기 시작하면 뭐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오니까 아예 그 축구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초대석을 아예 만들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일반은 박문성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드리게 됐고 저도 아무 때나 시간 맞으면 불러주세요. 뭐 그리고 사실 한번 꼭 오고 싶었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종인이하고 개인적으로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적으로 만나면 야, 좀 크게 가봐야 되지 않냐. 크게.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달순이만 생각하고 이스타만 생각하고 뭐 감스트만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결국 그냥 막 각자 도생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 다 축구 쪽에서 일을 해보니 우리나라 축구계가 결코 크지 않아요. 작죠 사실. 언젠가는 제가 봐서는 규모를 좀 키우자.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축구판에 대한 판을 좀 만들어보자. 멋지게 좀 판을 키워보자. 그리고 좀 해보니까 어때요? 막 갈아 쓰는 거 있죠. 개인을. 그렇죠. 완전 알죠. 여기 전문이거든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러지 않으면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희도 막 새벽에 입중계하고 또 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고 이 구조가 이 구조를 좀 우리가 이렇게 딛고 넘어가서 하려면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계속 갈았어야 돼. 그러면 아무리 축구 좋고 아무리 뭐 이게 잘 되고 그래도 내가 봐서는 10년 이상 가기는 쉽지 않죠. 고갈될 거예요. 요만큼 했을 때 서서히 우상향은 하겠으나 되게 폭발적인 상승은 저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의 맥스를 쳤다. 이 안에서는 뭔가 이 같이 합치는 그림이 나와야만 좀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위원님도 예전에 저한테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럼 이번 기회에 뭐 스타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좀 킥오프의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그 제작 인원들이 그래도 축구 얘기를 좀 하면 좋지 않나 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펠레게 하면 또 이제 몇몇 펠레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박펠레 아닙니까? 박펠레 맞아요. 아까 농담 삼아 얘기하신 거 말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누구로 보시겠지? 맨시티요. 맨시티. 여러분 맨시티래요. 맨시티 팬분들 계신가요? 똑똑. 네, 맨시티라고 합니다. 맨시티 팬분들. 맨시티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바꿔서 좀 뻔한 것 같으니까 전북은 이번 시즌 어떻게 될까요? 전북이요? 전북. 네, 예를 들면 저는 전북을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광주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이정효 감독. 왜 이런 얘기를 꺼내겠어요? 네. 전북을 보러 왔는데 광주를 얘기하는 건 진짜 감독이 중요하다. 아. 뭐 클리스만도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때 멤버와 아시안컵 멤버를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 없잖아. 오히려 아시안컵 때 멤버가 성숙됐지 더. 그죠. 김민재, 이강인 예를 들면 맞아요. 소속팀에서의 그 레벨업이 더 됐죠. 네네네네. 그런데 왜 안 됐지? 왜 더 엉망이었지? 이런 거 보면 결국은 감독. 이게 차이밖에 없거든요. 카타르 월드컵 때하고 아시안컵의 차이는 딱 벤투에서 클리스만 바뀐 거잖아요.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전북하고 광주. 제가 전북 얘기 따왔을 때 광주 얘기하는 건 멤버만 놓고 보면 솔직히 어때요? 전북이 전북 이번에 또 영입 잘했잖아. 당장 몸값만 생각 외인들도 되게 좋고. 그럼. 근데 울산도 이제 뭐 이번에 많이 영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북 보면 예를 페트루스크가 지난 시즌 때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선수가 영입이 안 됐다든지 시간이 필요했다든지 이런 말이 필요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다 됐죠. 어쨌든 자기 구상에서 자기가 훈련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리고 영입도 만족한다고 인터뷰도 했고. 예,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앞에 경기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침 포함을 해서 결과는 떠나자고 일단 결과는. 아씨 이 멤버 갖고 이렇게밖에 못하나 축구를? 오늘 와. 이게 사실 공통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페트루스크의 축구가 조금 더 이렇게 딱딱딱 막 오토매틱처럼 맞아가지고 그건 잘 될 수는 있겠지. 그죠? 네. 경기력은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야 이런 축구밖에 못하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되게 많이 달라졌고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이 왜 클리스만 감독이 축구를 보면서 빡쳤냐? 일단 축구 자체가 너무 올드하잖아. 아 옛날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고급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죠. 고급 축구를. 아니 멤버들이 좋은 멤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사람들이 크리스만 감독 축구를 빡쳤을까? 이제는 유럽 축구를 우리가 막 90년대 어렵게 보거나 2000년대 초반에 막 그 보거나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그러니까. 그래 많아. 지금 뭐 이미 TV나 쿠팡이나 아니면 뭐 티빙이나 이런 데서 수없이 하고 그게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외국 링크 찾아봐도 되는 그치. 거고. 그래서 제가 축구인들한테 그러니까 축구인하면 지금 경기인인데 감독들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축구가 발전하려면 감독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축구 잘하면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면 100명 100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는 선수 많아지면 돼요. 이거 다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끝나면 이 의미 없는 질문이야. 그죠? 그럼 이렇게 물어봐. 아 오케이. 그러면 손흥민과 같이 좋은 선수 누가 만들어내나? 해야지. 결국 감독이 만들어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 감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라는 질문부터 하면서 투자나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안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 축구는 이제 관심을 선수에서 지도자로 옮겨가야 되고 지도자를 키우는 시스템, 협회의 어떤 행정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그때 감독님 한 분이 저한테 손을 들더니 자 여기 감독들 있으니까 감독 중요하다는 얘기는 오케이 우리 뭐 잘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 뼈 있는 얘기도 하나 해달라는 거야. 여기 감독들 현직 다 있으니까 네,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달라. 깔끔하게 한번 할 얘기가 있어요. 뭐라 했냐면 공부하시는 거냐. 저희는 해설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방송도 해야 되고 경기도 또 어쨌든 직업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서점에도 가서 옛날에 막 전술서도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사랑하는데 내 거 이런 거 말고 이런 책 말고 전술서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해외 그런 거 더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술서도 마이클 콕스 막 이런 거 다 해석돼서 번역돼서 나와. 그 주원형도 이만큼씩 사요. 그래 다 있어요. 저희도 다 사잖아. 그럼. 버리대. 자 그러면 전술서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무슨 훈련법 말고요. 3대선 4사의 훈련법 말고. 이건 뭐 교재 같은 거고. 전술 트렌드 나오는 게 있어요. 전술 트렌드. 이건 두 가지입니다. 유럽 영어로 된 거 번역서나 일본 애들이 쓴 거 번역서나. 맞아. 일본 거 진짜 많아. 한국 지도자가 쓴 현대 축구 트렌드에 대한 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까 얘기했던 사랑한다는 애꾸만 좀 한국 축구서죠. 이거 이제 해설자들을 위한 길라잡기. 해설을 하고 싶다면 사랑한다 내 꿈아를. 그래서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뭐 영상으로라도 뭘 만든 게 있냐? 뭐가 있냐? 없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하시는 거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책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뭔가 얘기를 안 하시는 거냐 못 하시는 거냐 이래서 공부 안 하시는 거 아니냐 혹시? 이제 좀 그 장준이 좀 조용해지잖아요. 그렇지. 끝나고 났을 때 몇 분이 찾아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 분들 중에서 이제 위원님 얘기를 듣고서 그래 좀 해야 되겠다. 혹은 좀
귀감을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깥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에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뭔데? 이러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야. 반면에 근데 몇 분이 따로 전화하셔가지고 진짜 얘기 잘하셨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발전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쵸. 이분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이 넘어왔는데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미친 듯이 축구를 보는 분들일걸? 아, 진짜 많이 이스타나 봐요. 완전 뒷분 분들이죠. 이스타나 달순에 와서 매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축구 진짜 좋아하는 매니아라고 맨날 보시면 봐요. 됩니다. 그러면 뭐 굳이 그거를 말로 설명을 못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작전판도 설명 못할 뿐이 딱 보면 아 이게 요즘 축구르구나. 아 이렇게 아르테타는 이렇게 축구를 하고 사비 알론소 이렇게 축구를 하는구나. 이런 대충 느낌은 알아. 아 그렇죠. 근데 그걸 보다가 딱 이렇게 넘어왔는데 클린스만 축구를 보고 있으면 이게 뭐냐 씨. 이게 되는 거야. 그쵸. 저는 이런 의미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왜 조금 더 트렌디한 축구 못하나? 좀 더 세련된 축구 못하나? 그래서 이정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효 감독은 뭐 요즘 트렌디한 뭐 본인도 브라이튼이나 아스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축구를 많이 보는 감독들은 티가 좀 나잖아요. 아이 그럼. 경기에서 바로 보여. 지난주에 파리 생제르맹이랑 경기했었던 랭스가 윌리엄 감독이 스틸이잖아. 네. 그 사람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FM 덕후였죠. 네, FM 덕후였다가 대단한 뭐 커리어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프레스턴 14세 이하 팀 감독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올라왔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런 케이스들이 독일에도 그렇고 유럽에는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정도까지 바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길을 제시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면 캐리그 보는 재미가 좀 더 있겠죠. 좀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협회도 그런 결에서는 정신을 좀 더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사실 그런 상징을 부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팀에서 그런 감독을 썼어. 그게 무슨 상징으로서 전파될 것 같아? 의미가 몰라. 없죠. 프로 레벨로 와야 돼. 그렇지. 아니면 국가대표 레벨에서도 과감하게 그런 선택을 해줘야 어쨌든 지도자로서 국내에서 끝판왕은 국대잖아요. 국내에서는 우와 해주네. 그렇죠. 협회가 저 최고봉의 자리를 그렇게 노력하고 유명하지 않은데 노력하니까 해주네. 에? 그러면 밑에 메시지가 확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협회가 이런 어떤 뭔가 고민, 협회가 이런 선택 이런 걸 해줘야 돼. 저는 그게 행정력의 담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나온 김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까 아시아컵 얘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빼면 네네네. 이번에 소집할 때 네. 여러분들 한번 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이강인을 뽑았어요. 그죠? 근데 저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선수들의 잘못이 있냐 없냐 뭐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는 이제 한결에 있습니다. 요 한결에 있습니다. 요 결 이야기는 제가 일단 빼고 제가 진짜 협회 진짜 일 못한다 이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지? 싶은 건 이런 거. 이번에 황선홍 임시감독이 뽑았을 때 이강인은 오로지 황선홍 감독의 개인의 선택, 개인의 결단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인도 이제 황선홍 감독도 인터뷰 때 그렇게 밝혔고. 아 2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도 오케이 뭐 지지한 사람들은 지지한 대로 뭐 반대한 사람들은 반대한 대로 계속 어쨌든 살아있어요. 선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너 잘하나 볼 거야 내가. 지금도 예를 들면 뭐 보이콧 살아나네 막 이러잖아. 뭐 얘기가 나오죠. 자, 왜 판을 항상 이따위로 만들어 놓냐고. 그 사람들은 항상 개인한테 모든 거를 다 씌우기 위해서 방패막이 세우잖아. 그러니까 개인을 방패막이 세워. 아니 협회가 자기 일을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왜 사라져 버리냐고. 비겁하게. 어떤 일이 분명히 벌어졌어. 벌어진 건 맞잖아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했잖아. 인정했잖아. 자, 인정을 했어.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나중에 인정을 해서 그 기자회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인정을 했다. 네. 정확한 일을 아냐 그랬더니 정확한 일은 모른다. 진상규명을 하겠대. 알긴 아는데 진상규명은 이제 하겠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 벌어졌으면 협회가 그 일을 어쨌든 파악을 해서 그거에 따른 그냥 뭐 자기네들 뇌피실로 때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어쨌든 진실이나 사실관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규정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지. 근데 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황선홍 감독이 인터뷰하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까 저희가 히든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언론 기사들 쭉 보셨죠? 그 보이콧 관련해서 네. 제목들이 다 그거예요. 그거는 또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이강인 나오면 안 본다. 태국전 보이콧 웹상에서 확산. 그게 협회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추정과 억측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밝혀지고 계속 황선홍이 앞장서야 되고 이강인이 앞장서야 되고 본인들이 뒤에 빠져있고 그리고 결국 선수들이 본인들이 만나서 화해를 하고 이런 일이 하나도 안 끝나. 네. 계속 이어지잖아. 자, 징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징계는 잘못을 했으니 벌을 주는 의미의 징계가 하나 있고요.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징계를 준다는 건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몰래 뒤에 빠져 있으려고 했다면 처음에 인정하지 말든지. 그치. 말든지. 근데 인정을 했잖아.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잖아. 황선홍 감독 이거 뭐 2경기만 책임지려 했으니 알아서 하고. 해, 하고 강희도 알아서 해, 뭐 손흥민도 알아서 해 이러고 넘어가잖아. 그럼 예를 들어봐요.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또 똑같이 하겠죠. 똑같겠지.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매뉴얼대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협회는 감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대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규정대로 징계할 게 있으면 징계하고 주의 줄 게 있으면 주의를 주고 뭔가를 내려줘야 돼. 그래야 똑같은 발표가 나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똑같은 이거에 맞춰서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랑 잣대가 없어. 근데 만약에 있었는데 이때는 만약에 뭐 또 해서 뭘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나한테 아니 그렇게 얘기하죠. 개판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설레가 중요해요. 맞아요. 어떤 설레를 남기느냐. 매뉴얼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매뉴얼이. 네.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협회가 어딨어. 매뉴얼이 있냐고요. 근데 이런 선수들 간에 뭔가 그런 충돌이고 내부적인 잡음이 있었을 때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가 중요했음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거고 진짜 다음에 최악이야. 또 그게 했을 때 이거랑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면 그건 그거대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똑같이 반복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약간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뭐 그러다 뒤로 갈 수는 없고 이게 좀 지난 얘기고 원래 좋은 얘기도 반복되면 아우 좀 지겹다 그랬는데 나쁜 얘기 싫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이게 환멸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업계 종사자기도 하고 여기 와서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보통 축구를 되게 딥하게 보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으니까 맞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축구를 대표팀 경기 위주로 간략하게 보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관심이 떨어지는 게 제일 위험한 일인데 그걸 바라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시나리오대로 좀 가고 있는 느낌이야. 왜냐면 야 이제 좀 지겨워 하는 사람들 주변에 진짜로 있어요. 왜 쟤네는 맨날 왜 저러는 거야? 이게 무관심이 항상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 쪽이나 또 요 축구 관련돼서 딥하게 보시는 매니아분들이나 팬들이 지금 아직 이 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긴 가져야 됩니다. 얼마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는 요 문제는 따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런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이 그거 말고 어떤 게 존재하냐. 이거는 약간 우리가 얘기할 때 대중 이슈라는 표현을 써요. 대중의 이슈다. 자극적인 이슈잖아요. 그렇죠. 되게 축구에 자극적이죠. 평상시에 안 봤던 사람들도 야 뭐야 야 뭐 진짜 그래? 아니 오늘 캐스인데 말했잖아. 내 옛날에 연예 기자 동료들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그래. 이거 뭐냐? 아니 나 연락 없던 뭐냐고. 축구 관심 없는 친구들도 톡이다.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 그거에 쏠려. 자 그럼 제가 왜 얘기를 했냐. 진짜 대중의 폭발적인 이슈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논리로만 가지고는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난 설명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또. 맞아요. 안 돼요. 감정이라는 게 원래 그래. 다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래도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야. 저는 대중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중 스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연예인 셀럽 그러니까 막 뭐 연예인 네. 그다음에 축구 스타 대중들의 스타죠. 네. 대중들 앞에서 막 사랑을 엄청 받아서 그거 갖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 운동선수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연예인들하고 크게 다른 지점이 확 갈려요. 둘은. 어떻게 갈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왜 대중의 이슈라고 했냐면 감정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잘하네 못하냐가 아니야. 감정이 올라온 사람도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은 이런 거죠. 감정이 올라왔을 때 만약에 연애를 할 때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사람들이 떨어져 있어야 돼. 자꾸 부닥쳐 있으면 계속 부닥쳐. 싸울 때. 일반 연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가 탁 터지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자숙의 시간을 걷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들이 또 막 관리도 해주고. 그렇죠. 대중의 눈앞에서 일단 잠시 사라집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연예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지. 그러면 어쨌든 막 감정의 문제가 올라왔다가 식죠. 안 보니까 냉각이 와. 이렇게 냉각이 온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자 이게 운동선수 그게 안 돼요. 매주 뛰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뭐 했는데 저 소속팀에 가서 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3달만 안 뛰겠습니다. 이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 안 되죠.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이번에는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었어요. 소속팀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대표팀에서는 그게 맞지 않나? 네.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아까도 했던 것처럼 요 관점 하나하고 어쨌든 문제가 있었으니 그에 따른 어쨌든 뭔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규정에.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인정하지 말든지 그러면 인정을 해놓고 그러면 그거랑 해서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 하면 협회가 또 욕먹겠지. 협회가 그러니까 협회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정상적으로 오고 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 이번에 한번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본인들끼리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차출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선홍 감독만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그래도 이번엔 깨끗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인터뷰 최근에 협회가 한 인터뷰 중에는 왜냐면 제일 일단 좋았다고 봅니다. 협회 인터뷰 중에는 네. 얘기를 납득하게 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는 저는 아주 좋다고 하고 보는데 그것도 사실 일반적인 인터뷰죠. 그 전이 너무 후졌으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 네. 근데 역시 이번에도 협회는 부지하니까 없어졌어. 있는데 없어. 없어. 있는데 없어졌어요. 그때 그거야. 그때 나오셨던 분들 다 없어졌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요거 관련해서는 또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달순의 라이브에서도 다 다루고 계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니까.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태국전은 잘하고 선수들도 잘하고 그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잘해야죠. 네. 네.